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이제 의료행위와 면허제도인데, 아마 의료법에 처음 등장할 거예요. 자, 처음 등장하는 내용이고, 그러면은 이제 의료법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데, 의료인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의료법에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구성을 제가 더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이제 의료인에 관련된 겁니다. 의료행위와 면허제도. 그러니까 의료법에서 그러면 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가 의료법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한 내용이거든. 자, 그러면 의료행위와 면허제도 했을 때 과연 의료인이란 누구냐? 자, 여러분들이 이제 보건대로 왔을 때 의료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을 거예요. 의료인이라고 딱 정해졌습니다. 말 바꾸면 안 돼요. 뭐 의료사람, 뭐 의사, 간호사 이렇게 쓰죠. 의료인이라고 하는데 의료인을 어떻게 돼요? 면허로서 딱 정해놨어요. 법에서.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 이 의료행위 면허제도에서는 의료인하고 의료행위에 관련돼서 되게 설명을 많이 할 텐데, 자, 의료인이라는 거는 이런 것을 의료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건 좀 뒤에서 하고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손자가 배가 아프면 할머니가 손자 배를 만지면서 놔달라고 하는 행위는 이게 의료행위일까요? 의료행위가 아닐까요? 이렇게 하면은 그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은 여러분들 선배들은 그래요. 나면 행위고 낳지 않으면은 의료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럴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애매해요. 자, 여기서 일반적으로는 손자가 배가 아프다고 할머니가 손자 배를 만지면서 놔달라고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가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할머니가 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의사가 갖고 있다고 하면 다 의료행위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배를 만지는데 뭐 예를 들면 지금은 모르겠지만 어떤 과학적 근거를 의학적으로 밝혀낼 냈다라고 칩시다. 그럼 이게 의료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마사지하고 카이로프락틱하고의 차이점이 뭘까요? 둘 다 마사지는 아니에요. 마사지하고는 물론 카이로프락틱하고는 다른데 도수 뭐라 그러죠? 도수 치료라고도 하죠. 자, 분명히 다르긴 한데 뭐냐면 의료인들이 무엇인가 과학적 근거를 갖고 하는 행위는 그걸 뭐라고 하냐? 의료행위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의료행위라는 거는 무조건 누가 해야지만 되는 거다. 의료인이 해야지만 의료행위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면 의료인이 하는 행위가 모두 의료행위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료행위가 되려면은 무조건 의료인이라는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암만 내가 특출난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어도 의료인이 아니라면 내 행위는 다 뭐가 된다? 의료행위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돼요. 그냥 법적으로 처벌을 받아요, 일반적으로. 아니면은 대체의학이라든지 뭐 다른 걸로서 이렇게 나오죠. 의료행위란 말을 쓸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현대 안정된 문명 국가는 대부분 엄격한 과정을 거쳐 검증된 사람만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하죠. 자, 대부분의 국가는 어떻다? 엄격한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은 의과대학이라든지 간호대학 같은 그러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검증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뭐 한다?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었던 면허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국가가 이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예요? 국가가 법이라는 것으로 이거를 통제한다. 국민의 신체와 건강이 국가를 이루는 중요 구성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국민이 건강해야지 뭐가 건강해진다? 국가가 건강해지겠죠. 자, 국민이 다 병들어 있으면은 일은 누가 하고 손은 누가 키우고, 예? 그렇죠? 그것처럼 국가의 중요 요소이기 때문에 의료행위라는 걸 아무나 할 수 없게 지금 현대의 국가들은 막아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허를 가진 의료인들, 쉽게 하면 뒤에 설명했죠. 의료인이란 면허를 가진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로 한정을 짓더라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국의 면허제도. 요거는 뭐예요? 의료인, 의료행위. 뒤에 의료인은 뭐 더 자세히 얘기할 테고. 한국의 면허제도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면허제도의 의미라는 거 앞에서 설명했었죠. 행정법상 뭐에 해당한다? 허가에 해당하는 거예요. 허가.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게 자격이 있느냐, 허가를 해주느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법규에 일반적, 상대적으로 금지된 행위예요. 그러니까 법규에서 일단 아무도 못하게 다 막아놓고 특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만
허용해 주는 겁니다. 자, 운전도 누구나 운전하다가 운전 잘하면 운전 자격증 주냐, 이게 아니에요. 운전도 뭐예요? 누구에게나 다 금지시켜 놓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운전면허 시험을 따서 뭐 얼마 갖춘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허용해 주는 거예요. 적법하게 일정한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행정행위를 면허라고 한다. 그래서 면허라는 것 자체는, 의료는 다 면허제도예요. 의료인들은, 의료에서 일하는 의료행위들은 다 면허제도입니다. 면허제도에 있기 때문에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 의료인들이 하는 행위를 의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뒤에 물론 하겠지만 의사나 간호사나 치과사나 한의사나 뭐 조산사는 여러분들 나중에 설명할 테고 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러면 간호조무사는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꼭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의료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예, 아니에요. 나중에 하겠지만 범위에 없는 사람들은 다 아니고, 그럼 그 사람들은 면허다 아니다? 아니에요. 예, 면허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국은 면허제도고 의료인들은 다 면허제도 하에서 면허를 갖고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의료인의 종류와 면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항상 뭐 여러분들 단골이죠. 중간고사에도 나오고 항상 나오는 단골인데, 자, 의료법 제2조에 의해서 의료인의 종류와 면허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의 뭐를 받은 사람?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 5개 직종만이 뭐다? 의료인이다. 이 5종 이외에는 뭐다? 아니다. 제가 법이 뭐라 했습니까? 틀이라 그랬죠. 이 틀에서 딱 정해놓은 거 쉬워요. 여러분들 요것만 생각하면 돼요. 요 틀에서 벗어난 건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명 뇌피셜이라죠. 그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래요. 그러면 의료인 했을 때 약사도 아닌가? 약사도 의료와 관련 있잖아. 그건 그냥 느낌일 뿐이야. 약사는 의료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죠? 5종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위생사는, 치과 위생사는, 치위생사는 의료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뒤에 의료기사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방사선사? 아니다. 아니죠. 예. 조무사? 당연히 아니고. 그럼 뭐예요? 의사하고 간호사 2종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의사가 3종으로 나눠지죠. 의사가 있고, 치과의사가 있고, 한의사가 있고, 자, 간호사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는데 조산사라는 건 좀 처음 들어봤을 텐데, 조산사는 조산원을 운영하고 이제 산부인과에서 애를 낳던지 했을 때 애를 받던지 이러한 업무를 하는 간호사예요. 그래서 조산사는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이 1년 이상 실습이 있고, 자, 이런 조건을 통과했을 때 조산사 면허를 따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조산사의 필수 요건은 간호사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시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의료인이라는 거는 의사와 간호사 2종이에요. 근데 그것을 간호사를 2종으로 쪼갠 것이고, 의사를 어떻다? 하나, 둘, 셋, 3종류로 쪼갰다. 그래서 5 직종이 의료인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사는 뭐다? 약사법의 교육을 받아요.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라 약사예요. 그냥 약사예요. 약사법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자, 뭐 면허 취득 절차가 일단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면허 취득 절차는 의료인이 되려면 면허를 취득해야 되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요새는 대학에 뭐가 생겼죠? 뭐 학점은행제도 생기고, 아니면 사이버대도 생기고, 다양한 걸로 해서 대학 졸업장을 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방송통신대학도 생겼죠. 그래서 대학을 굳이 오프라인으로 나가지 않아도 학사학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 면허, 의료인 면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학교 교육을 통한 의료인만을 인정합니다. 학교 교육, 그러면 사이버 교육은 되나요? 사이버 교육 자체가 없습니다. 의대와 간호대 자체는. 그리고 의대는 의과대학원이 됐죠. 예. 전문대학원으로 다 변했어요. 물론 아직 남아있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전통적으로 의과대학, 의과대학원, 간호대학을 나온 사람만이 그 교육을 거친 자 중에서 국가시험, 국시라죠. 국가시험을 합격한 경우에만 뭘 준다? 면허나 자격을 주는 거예요. 면허를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내가 의과대학교 4학년이야. 지금은 뭐 의전원으로 칩시다. 의전원 4년 중에 의전원 2학년이야. 이 사람 의료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국시를 합격을 못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우전원을 졸업했어. 의료인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뭐 간단한 뭐 진료해주고 돈 좀 받을 수 있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죠. 뭐예요? 의료인이 아니에요. 내 친구가 간호대 졸업했어. 4학년 딱 졸업했어. 그럼 이 친구는 의료인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국시를 합격해야지만 면허를 준다는 겁니다. 예, 국가시험을 합격해야 돼요. 그러면은 과거의 사법시험처럼 그냥 혼자서 독학을 한다든지 해서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면허나 자격을 주느냐?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뭐냐면은 꼭 학교 교육을 통한 사람만이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이제 의료인의 가장 모습이고, 자, 학생 실습과 관련한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 및 해결 방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은, 자, 그러면 대학생들이, 의과대학생들이랑 간호대생들이 뭘 해요? 실습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그 국시를 통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가시험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면허가 없어요. 그냥 법적으로 따지면 뭐죠? 무면허 행위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학생 실습도 다. 그러니까 요거를 구제하기 위해서 이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해결하는 것 때문에 그 전문의가 같이 동행한 자리에서 하는 실습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위반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인턴 제도는 뭐 나중에 더 얘기를 할 때고. 자, 그래서 이 의료법에서 위반사항 중에서 왜 이러한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것까지 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냐 그러면은 그 의료법 제27조가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관련된 법률인데 이 의료법에서 가장 무거운 죄를 묻는 게 무면허 의료행위예요. 예, 그러니까 그 면허가 없이 하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크게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무면허 의료행위는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기본적인 거부터 한번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이제 면허가 있느냐? 그럼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에서 뭐 공부하고 하는데 나는 외국에서 면허를 받았어. 내가 미국에서 면허를 받았고 내가 뭐 독일에서 면허를 받았어. 이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이랬을 때 한국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외국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시험을 다시 봐야 됩니다. 암만 외국 의사여도 우리의 한국의 예비시험과 국가고시, 과거엔 예비시험이 옛날에는 없었어요. 근데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비시험하고 국가고시를 다 통과해야지만 한국에서 뭘 할 수 있다? 의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실강에서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큼직한 것만 이제 짚고 넘어갈 건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경력이 10년, 20년 된 의사야. 어디서 뭐 독일에서 있었다. 의사 하다. 한국에 와서 그러면은 실력은 분명히 되잖아요. 그런데 뭐가 된다? 이 사람이 의료업을 했다가는 뭐가 돼요? 무면허 의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만약에 뭐 봉사나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돈을 버는 병원을 내고 의원을 차리고 원래 돈을 벌었다 독일에서 내가 20년 아주 유명한 의사였는데 한국에 왔는데 안 된다는 게 실력이 있을지언정 뭐죠? 법이라는 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인정이 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이건 다음에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의료인이라는 게 5종이 있다라는 걸 배웠고, 의료인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을 갖춰야지 의료인이 되는지도 배웠습니다. 그쵸? 자, 의료인이 되는지를 배웠단 말이야. 그러면 이 의학적 이제 의료인이 하는 행위가 다 의료행위는 아닌데, 그러면 의료행위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를 하고 검안을 하고 검사를 하고 처방을 하고 투약과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뭘 한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 요새는 재활도 있죠. 하는 것. 대법원 2001년 판결 이렇게 의료행위 개념을 정했어요. 및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의료인 아까 5종이었었죠. 5종을 가진 직종이 시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뭐가 문제가 생긴다? 생명이나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 문제가 생긴 걸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더라. 자, 그러니까 뭐예요?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결국 의료인만이 시행할 수 있더라 라는 것을 의료행위 개념으로 정해놨습니다. 자, 이런 게 다 의료행위야. 그리고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다 이해가 됐습니다. 의학적 전문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진료가만 처방 투여하고 외과적 시술을 해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 질병 예방 치료. 오케이. 다 이해했어. 그리고 혹은 생명이나 신체나 공중위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막는, 누가 한다? 의료인이 하는 행위가 의료행위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성형외과 의사들이 하는 행위는 의료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나요? 성형외과도 물론 화상을 입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되죠?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 화상을 너무 많이 입어서 몸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신체에 위해가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것을 낫게 하는 행위. 그래서 성형을 하는 행위, 숨을 잘 못 쉰다든지 호흡이 잘 안 된다든지 의료행위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턱을 깎는다든지 미용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이 행위 자체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의료행위일까요? 아닐까요? 미용을 위해서 쌍꺼풀 수술 의료행위예요? 아니에요? 아주 옛날에 1979년 이전에 판결에서는 쌍꺼풀 수술도 치과의사가 해도 위헌으로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1981년도에서는 뭐로 나냐면 위헌으로 나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쌍꺼풀 수술처럼 간단한 것들은 별로 이렇게 의료행위가 아니라 미용 성형은 이렇게 보질 않았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것도 의료행위의 개념으로 봐요. 자, 뭐냐? 여기에 포함 안 되죠. 2007년 대법원에서 판결한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생명신체 공중위생에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보는 거예요. 쌍꺼풀을 만약에 의료인이 하지 않고 목욕탕 아주머니가 그냥 이렇게 과일 깎는 칼로 했다. 뭐가 발생할 수 있죠? 위생이라든지 감염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 있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이 해야 된다. 이렇게 돼갖고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나만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생길 수도 있는데, 문신이라고 봅시다. 문신하는 행위는 그러면은 의료인이 시행하지 않으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일까요? 아닐까요? 자, 한국에서는 문신도 바늘로 피부를 찍는 건 행위이기 때문에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은 감염이라든지 여러 행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원래는 불법이에요. 위법이에요. 그 문신 행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거를 풀어달라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두리뭉실 지금 암암리에 넘어가는 것 뿐이지, 아직까지는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 있기는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행위로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러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문신하는 곳도. 물론 외국은 문신행위에 대해서는 의료행위라는 범주에서 벗어난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거는 면허가 없다고 무면허냐? 그건 당연히 무면허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행위들이 무면허에 들어가요. 면허가 있어도 어떤 행위는 무면허에 들어갑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가 의료인 면허를 갖추지 않은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함. 당연한 얘기겠죠. 면허. 자, 의료인 면허. 의사, 간호사가 아닌데 비의료인이 하는 행위예요. 쌍꺼풀 수술을 내가 해. 그러면 무면허예요? 무면허 행위가 아니야. 무면허 의료행위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쌍꺼풀 수술을 시행을 한다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되겠죠.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할 때는 의료법이나 일정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에 따라 가중처벌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가로치고 돼 있죠. 업으로 하는 경우 그냥 내가 내가 의료인은 아니지만 위급한 상황이어갖고 어쩔 수 없이 이런 행위를 했어. 그러면 그렇게 크게 처벌을 받진 않아요. 왜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정상 참석이라 들어가는데, 가로치고 무면허 의료 행위를 업으로 했다. 업은 뭐죠? 돈을 버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의료업, 금융업, 운수업 이렇게 업이라고 돼 있잖아. 이런 거를 하면 뭐예요? 일명 야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요. 나는 의료인이 아닌데 이것으로 돈을 버는 거야. 내 집에서 365인데 어디 과사에서 몰래 행위를 한다든지 어떻게 돼요? 예, 보건범죄 범죄에 들어가요. 이건 보건범죄야. 범죄에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가중처벌 받습니다. 자, 이런 거. 그러니까 쉽게 하면은 무면허 의료 행위여도 이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무면허 의료 행위에서도 예를 들면 모르고 했어. 아니면 위급한 상황에서 했어. 그런 거는 정상 참석이 되지만
만약에 내가 이걸 통해서 주기적으로 몇 년 동안 돈을 벌었다. 이건 뭐가 된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인 본인의 면허 범위 외에 넘어갔네. 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처벌이 있다. 자, 의료법이 있고 의료기사 등에 관련된 법률이 있습니다. 자, 의료기사라는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대표적인 게 우리 학교에 있는 치위생과인 치위생사가 있고, 그리고 뭐 치위생사, 방사선사, 뭐 안경사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자, 이런 사람들인데 뭐 방사선 촬영을 하는데 의료기사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간호사가 찍는다든지 아니면은 그냥 간호조무사가 촬영을 한다든지 뭐가 된다? 그거는 무면허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사선 촬영도 면허를 가진 자만이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치위생사를 해. 치위생사를 하는데 치위생사를 쓰지 않고 조무사를 갖다 썼다든지 이런 건 다 뭐예요? 의료기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인 본인의 면허 범위 외에 의료행위를 하는 것도 무면허,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행위에 해당이 되더라. 내가 외과 의사인데 그 치과 진료를 했다. 뭐가 돼요? 무면허 의료 행위가 돼요. 내가 치과 의사인데 쌍꺼풀 수술을 했다. 무면허 행위가 됩니다. 내가 한의사인데 정형외과에서 하는 뭐 어떠한 그런 시술을 했다.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인 면허를 갖고 있더라도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무면허 의료 행위가 돼요. 예를 들자면 내과 의사가 만약에 양악 수술을 했다라고 칩시다. 무면허일까요? 무면허가 아닐까? 이것도 무면허 의료 행위가 돼요. 내과 의사인데 그런 걸 했다. 안과 의사인데 예를 들자면 뭐 다리 수술을 했다든지 다 무면허 의료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면허 범위가 있어요. 정해진 게. 뭐 내과라고 그러니까 뭐 외과 의사들도 뭐 이렇게 하악골 상황에서 뭐 여러 이 턱 관절은 치과에서도 보기도 하고 외과에서도 보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치과라고 뭐 다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이 턱에 관련된 질환들 같은 경우는 치과에서도 치료를 하는데, 자, 이러한 면허가 정해준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뭐가 된다? 무면허 의료 행위가 된다.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제도에 대한 반론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면허는 다 나쁜 것이냐? 다 왜 이걸 왜 할까요,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조건 무면허라고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자,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의료 공급자, 공급을 하는 사람들을 뭐라? 의료인 5종 있었죠. 의사 3종, 간호사 2종. 의료인의 입장이 아닌 의료 소비자, 환자의 관점에서 대체 의학과 시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수지침이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손에다 넣는 침. 이 침이라는 게 한국에서 의료입니까? 의료가 아닙니까? 의료에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대체 의학이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대체 의학이라고 하는데, 그럼 손에다 수지침 넣는 것 자체는 어떻습니까? 수지침 넣는 거는 그러면 뭐야? 우리가 수지침 넣는 사람들은 뭐가 없습니까? 면허가 없죠. 물론 뭐 해갖고 자격증 따긴 하는데 그 면허가 없는 것을 통해서 넣는 거엔 뭐가 돼요? 그러면 다 무면허 시술이 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는 무면허 시술이 돼요. 그런데 손이라는 거는 했을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범위 내에서 그냥 그거 하게 냅뒀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뭘 하면 업태, 돈을 버는 업이 됐을 경우에는 뭐가 된다? 그랬을 때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벌 경우에는 여기 나와있죠.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할 때는 의료법이나 일정한 경우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굉장히 의료인의 입장이 강하다는 거예요. 의사나 간호사처럼 면허 있는 사람들이 다 컨트롤하고 그렇지 않은 그 이외에도 다양하게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뭐 옛날에 된장을 발랐다든지, 자, 이런 건 다 무면허에다가 다 위법으로 할 것이냐. 자, 한국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처럼 이제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어놨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카이로프랙틱 면허가 따로 있어요. 카이로프랙틱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뭐 두두둑 하면서 눕혀갖고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자, 이런 걸 카이로프랙틱이라는데, 이런 면허가, 이거는 한국에서 이제 물리치료사들이 하지만 물리치료사들이 자기가 카이로프랙틱
전문 뭐 이렇게 장소를 오픈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물리치료사들이 하더라도 물리치료사들이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처방전이 필요한데 그건 누가예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써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물리치료실, 뭐 물리치료소 같은 거를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미국에서는 개별적으로 할 수 있더라. 의사의 면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의사의 처방이 없이도 운영할 수 있는 뭐 이런 데들도 있고, 심술사 뭐 이런 거는 뭐 심리 상담 같은 비슷한 건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마사지 요법 같은 경우에도 면허 뭐 제도 되어 있고, 우리나라 마사지는 여기서 말하는 마사지 요법이라는 거는 의료적 마사지입니다. 그냥 우리가 타이 마사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의학적인 그런 의료적인 마사지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 영국 같은 경우는 대체의료 시술가라는 그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의료법 밖에서 있는데 이제 국가에서 검증을 해서 이 사람은 뭐 의대를 나오고 뭐뭐를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효과적인 무엇인가를 하더라. 그러니까 인정해 주자. 이거를 대체 의료 시술가는 한국은 없습니다. 자, 독일은 면허는 없이 직업적인 의료 행위를 시행하는 것에 관한 법률이에요. 면허가 없는데 이러한 행위를 오랫적으로 직업적으로 하는데 이게 굉장히 비위생적이라든지 공중보건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환자가 뭐 다친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면은 어떻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관해서 물론 엄격하게 그 관리를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법률이 있더라.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번 강의 마칠 것인데, 의료업의 규제라는 걸 해서 의료업이라는 걸 간단히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료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여기서 업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아까 했죠. 운수업, 금융업, 의료업, 뭐 교육업 이런 식으로. 업이라는 거는 어떠한 행위를 수익을 위한 직업으로 활동하는 거예요. 수익을 위한 직업으로 하지 않는 활동은 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예. 의료 행위를 통해서 무엇을 위한 직업으로 활동한다? 수익, 돈을 벌기 위한 직업으로 활동하더라. 그러니까 의사가 돈을 벌지 않고 자선으로 하더라. 그건 의료업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일반적으로 수익을 위해서 한다. 그런 사람들은 봉사죠. 자, 직업으로서의 의료업은 의료 행위를 어떻게 한다? 반복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반복적이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고 이를 통해서 수익을 추구하는 직업.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업이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수익이 나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사가 돈 밝힌다고 이 의사는 왜 이렇게 돈을 좋아해? 이렇게 얘기해서 비난할 수는 있어요. 뭐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그게 절대 위법이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왜냐? 의사들도 이제 의료법을 자세히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알겠지만 돈을 버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업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쉽게 해서 서비스 교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환자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환자들한테 서비스 제공한 거에 대가를 뭐를 받는다? 금전적 대가, 수익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옥수수로 주든지 감자로 주는 건 안 됩니까? 그것도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의료업이라고 하더라. 조금 더 나가도 될 것 같네요. 자, 의료업에서 명시한 제한은 뭐냐 그러면은 의료업이 장소적 제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료업을 할 때는 법적으로 정한 어떤 장소에서 해야 되고 그 장소를 벗어나면은 그것은 의료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그렇고 의료업의 영리 추구의 제한이라는 게 있어서 의료업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건 당연하지만 영리를 무한대로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그 추구도 어느 정도의 제한이 걸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영리를 추구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의료업의 주체를 제한을 하더라. 의료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걸 제한하더라. 이거 다 뭐예요? 법으로서 제한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의료법에서 명시한 제한이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